그는 배달 영수증을 접으며 자정을 기다렸다. 오늘의 메뉴는 호박이었고 포장은 지나치게 정성스러웠다. 마차의 바퀴가 한 번 울릴 때마다 골목의 시계가 숨을 고르는 것 같았다. 아직은 아무도 목적지가 왜 늘 404인지 묻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자정 이후에만 배달이 시작된다. 호박은 반드시 마차로 운송되어야 하며 손으로 들거나 다른 용기에 옮길 수 없다. 운송 규정은 오래된 동화보다 먼저 존재했다고들 말한다. 다만 동화 쪽에서도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래서 이곳의 배달원들은 늘 규정과 이야기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난다. 처음엔 그도 규정을 그대로 따랐다. 자정이 되면 호박마차는 스스로 문을 열었고 목적지는 항상 404로 찍혔다. 지도에는 없는 주소였지만 마차는 한 번도 길을 헤맨 적이 없었다. 문제는 어느 날부터 배달 완료 시간이 지나치게 빨라졌다는 점이었다. 호박의 무게가 기록보다 가벼워졌고 반대로 좌석은 점점 꺼졌다. 그는 마차 안에서 숨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가 그게 자신의 것임을 알아차렸다. 규정집을 다시 펼쳤을 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호박은 마차 외 형태로 이동 금지. 그 아래에는 지워진 흔적처럼 남은 문장이 있었다. 단 자정 이후 서사가 개입할 경우. 그날 밤 한 손님이 탑승했다. 목적지는 여전히 404였다. 마차가 출발하자 손님의 말이 점점 둔해졌고 대답은 둥그러졌다. 그는 호박이 익어가는 냄새를 맡으며 규정이 무엇을 보호하고 있었는지 알아버렸다. 규칙 제1항. 자정 이전에는 마차를 세척하지 말 것. 어둠이 내려앉은 마차 보관소. 당신은 먼지 쌓인 마차 앞에 서 있습니다. 마차에 묻은 얼룩이 신경 쓰이더라도 절대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기 전에는 마차를 닦아서는 안 됩니다. 낮 동안 마차에 묻은 것들은 단순한 먼지나 진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정의 흔적이며 목적지에서 가져온 증거입니다. 자정 이전에 이것들을 지워버리면 마차는 자신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을 잃은 마차는 길을 잃고 길을 잃은 마차는 결코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시계를 확인하십시오. 자정의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때만이 안전하게 어제의 흔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규칙 제2항. 목적지 404에 대해 질문하지 말 것. 배달 목록을 후어보던 중 당신은 이상한 번호를 발견합니다. 목적지 404는 존재하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달 기록에는 분명히 기재되어 있지만 어떤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배 배달원들에게 물어봐도 모두 입을 다물거나 주제를 돌립니다. 궁금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경우만큼은 참아야 합니다. 목적지 404에 대해 질문하는 순간 당신은 그곳으로 가는 다음 배달 담당자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간 배달원 중 제 시간에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록에서 404를 보거든 그냥 지나치십시오. 보지 못한 척 하십시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규칙 제3항. 호박의 개수를 세지 말 것. 마차 뒤편에 실린 호박들이 주황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화물칸에 호박 개수를 세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세어서는 안 됩니다. 호박의 개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는 행위 자체가 개수를 변화시킵니다. 처음 셀 때는 12개였다가 다시 세면 13개가 되고 세 번째는 11개가 됩니다. 이 모순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의 정신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배달원은 호박을 세다가 숫자의 늪에 빠져 하루 종일 같은 호박을 반복해서 세었다고 합니다. 호박은 그저 화물일 뿐입니다.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으라는 만큼 싣고 내리라는 만큼 내리십시오. 규칙 제4항. 탑승객의 이름을 부르지 말 것. 마차 안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탑승객 명단에는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순간 당신은 그들과 계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름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 마차를 이용하는 이들의 이름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당신은 단순한 마부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안내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든 그들의 업무가 무엇이든 당신도 함께 책임지게 됩니다. 탑승객을 확인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짓으로만 안내하십시오.
침묵은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규칙 제5항. 마차가 흔들릴 때 창밖을 보지 말 것. 갑작스러운 진동이 마차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평평한 길 위에서도 마차가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엇이 마차를 흔드는지 확인하고 싶겠지만 절대 창밖을 봐서는 안 됩니다. 마차가 흔들린다는 것은 두세 개의 경계를 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 창밖에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배달원은 창밖을 보았다가 눈이 멀었고, 어떤 이는 말을 잃었으며, 또 어떤 이는 그저 비명을 지르다 사라졌습니다. 흔들림이 느껴지면 고삐를 꽉 잡고 정면만 응시하십시오. 곧 지나갈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규칙 제6항. 자정 이후 규정집의 여백을 읽지 말 것. 시계가 자정을 넘기자 규정집의 페이지에서 희미한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문장들이 자정이 지나면 여백에 떠오릅니다. 그것들은 규정집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전 배달원들이 남긴 경고이거나 혹은 더 오래된 무언가의 속삭임입니다. 그 글자들은 유혹적입니다.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탑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백의 글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습니다. 한 문장이라도 읽는 순간 당신은 그 내용에 사로잡혀 정규 규칙과 여백의 규칙을 혼동하게 됩니다. 자정 이후에는 규정집을 덮으십시오. 아침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백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 제7항. 호박을 쪼개 확인하지 말 것. 하나의 호박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당신의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호박 내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두드렸을 때 공허한 울림이 아닌 다른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호박을 쪼개서는 안 됩니다. 이 마차에서 운반하는 호박은 일반적인 채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용기이며 무언가를 담고 운반하는 그릇입니다.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배달원이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닙니다. 한 배달원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호박을 쪼갰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그를 집어삼켰고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호박은 온전한 상태로 배달되어야 합니다. 표면에 금이 가도 그대로 두십시오. 규칙 제8항. 배달 완료 알림을 2번 확인하지 말 것.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당신 앞에 완료 확인서가 놓여 있습니다. 배달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생성됩니다.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의심이 들어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배달한 것이 맞는지, 빠뜨린 것은 없는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확인은 첫 번째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완료되었던 배달이 미완료로 바뀌거나 가본 적 없는 장소가 목록에 추가되어 있거나 배달한 적 없는 물건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의심을 현실로 만듭니다. 첫 번째 확인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기억을 믿으십시오. 다시 보지 마십시오. 규칙 제9항. 동화를 떠올리지 말 것. 마차와 호박, 자정이라는 단어들이 당신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떤 오래된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고 싶은 유혹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동화를 떠올리는 순간 당신은 그 이야기의 규칙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동화가 아닙니다. 비슷해 보일 뿐입니다. 동화에는 행복한 결말이 있지만 이곳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동화 속 인물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곳의 실제 규칙을 잊게 됩니다. 왕자도 없고 요정 대모도 없습니다. 오직 규칙만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곳은 현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규칙 제10항. 돌아오는 마차의 좌석수를 기억하지 말 것. 배달을 마치고 빈 마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 뒷좌석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출발할 때 마차의 좌석이 몇 개였는지 기억하려 하지 마십시오. 돌아올 때 좌석수를 세지 마십시오. 마차는 여정 동안 변합니다. 때로는 좌석이 늘어나고 때로는 줄어듭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변화를 인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출발 시 4개였던 좌석이 돌아올 때 5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하나가 늘었다는 사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된 좌석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혹은 앉아 있을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 궁금증은 위험합니다. 마차는 항상 당신이 기억하는 그대로입니다. 변화를 찾지 마십시오. 주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규칙들은 당신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각의 규칙은 이전 배달원들의 희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규칙을 어기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당신보다 먼저 그 충동에 굴복한 이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규칙은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마차는 자정에 출발합니다. 호박은 배달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돌아와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정은 매일 지나가지만 404는 아직 도착 처리되지 않았다. 마차는 오늘도 호박을 싣고 혹은 누군가를 싣고 출발한다. 당신이라면 어느 규칙을 먼저 지킬 건가?